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바꿔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을 이렇게 읽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기대를 갖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국정 스타일이 워낙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당장 봐도 그렇습니다. 김행 후보자 사퇴 하나로 민심이 돌아설까요? 물러났어도 진작 물러났어야 할 사람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면피용 제물로 바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한시 생각이 납니다. 연못가의 봄풀이 꿈을 깨기도 전에 섬돌 앞에 오동나무 잎은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구나. 소년인호 항랑성 일촌광음 불가경,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신인규 정바세 대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정치면 본색내 이장님 2주 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정교한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 너무 빵빵해가지고 오늘 좀 긴장되는데요. 뭐 긴장하실 거고 예. 지금 워낙 그 강서구의 공기가 좋아서 아하. 이 가을바람 세기엔 강서구가 최고다. 내가 어제 공원에서 잠깐 벤치에 누웠더니 낙엽 하나가 떨어져 얼굴을 치더라고. 시 나옵니다. 불뚝 떴죠. 예.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바뀌는 계절이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시대와 역사가 말을 거는구나. 어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 예, 예. 오, 김종대 레이더 앞으로 시를 한 번씩 하면서 시작해 보는 것 어때요? 즉석에서 전 시가 나와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정치본색 나왔다가 여기서 열심히 말을 하고 마로니에 공원을 가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3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네. 말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치본색 하고 또 인천으로 가서 부평에서 오늘 또 거리 버스킹 하거든요. 오늘은 부평. 부평 갑니다. 네. 네, 거리에서 이제 1시에 저희 네. 하는데요. 오늘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버스킹하고 또 정바세 이렇게 모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 얘기 많이 나오죠. 뭐 당연히 제가 나가는 방송을 또 많이 봐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네. 응원도 해주시면서 이제 정치본색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타면서 기사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기사님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으시는 프로가 이 정치본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장 누비는 안진걸 소장은 더 많이 느끼실 아니,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일꾼들이랑 이렇게 집회도 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렇게 국회 뭐 토론도 가면 김종욱 박사님, 임세훈 소장, 뭐 안진걸 씨 등등 스픽스에서 많이 봤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매불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스픽스 확실히 언급 빈도가 늘어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이 동접이 28,000을 예. 넘어서 3만을 이제 앞두고 있던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공중파 방송까지 다 해서 동접이 2만 넘는 방송도 10개 안 되는 것 같은데 3만 넘어가는 건 뭐 다섯 손가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청자들과 시민들께서 시민 언론, 대한 언론, 바른 말하는 언론에 정말 목이 마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스픽스 뭐 직원 선생님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출연하는 패널도 책임을 가지고 더 재밌게, 더 열심히, 더 뛰게 해봐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오늘 다 그래요. 스픽스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장님, 예. 우리 스픽스에 이렇게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 궁금해했습니까? 그런데 판세가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도를 안 해. 뭐 뉴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선거 전날인데도 재보궐선거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왜 그런가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선거날 투표가 끝났어요. 그러면 개표 방송은 안 하더라도 그냥 한 군데니까 옛날에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해가지고 진교훈 몇 표, 맞습니다. 뭐 김태우 몇 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안 해. 그러니 왜 우리 이장님은 왜 우리 스픽스를 많이 지금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아, 이게 언론이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사실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평가받으면 되는데 사실조차 왜곡하는데 이것을 꾸짖거나 질타하는 언론이 없다. 그런데 스픽스는 소형이지만 규모도 아주 작지만 뭔가 MSG를 치지 않고 조미료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과도하게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혹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가공해서 하지 않겠다는 이런 출발과 실천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고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 지금 9천 몇백 분의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접 신기록 세웠지 않습니까? 28,375명. 28,375명. 참 여러분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어리 때 100만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56만 6천 명인데요. 일주일에 10,000명 정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100만 구독자 달성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은 뉴스, 궁금해하는 것 전할 수 있는 그런 스픽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더욱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몰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 골라서 지금 싼 값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픽스몰 이용해 주시는 것도 저희 스픽스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제는 급조생 귤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우리 나와 계신 패널들도 드셔보셨는데 정말 그 상큼한 햇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장님 어제 극조생귤 아주 반응이 좋았죠?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1000세트 정도가 팔렸습니다. 야. 택배비 무료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맛도 좋아서 그 어제 당일 배송만 한 600박스를 했고요. 예. 추가로 들어온 게 또 500 몇십 박스가 있다고 하니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9,000원에 아주 상큼하고 맛있는 제주 극조생 감귤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 초에 집에서 드셔보시면 더욱더 맛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예. 기분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구입하신 분도 또 사셔도 좋고 아직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서 드셔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십시오. 하루 300박스 한정 수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주문하면 이제 제주도가 좀 바빠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서 하여튼 저희들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심층 토론으로 백운계 정치본색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를요. 윤석열 대통령 바뀔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패널 가운데
이번 선거의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다. 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신인규 대표,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선거라는 것은 저는 전 국민들이 다 안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무에도 깊숙이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김태우 후보의 사면 복권부터 이어져서 그 공천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선거 대패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심판을 받은 선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저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시키고 또 공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큰 격차로 졌으면 여러 가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판을 누가 키웠습니까? 저는요, 사회자의 질문의 좀 퀄리티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 아까 누가 오늘 김정대 의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러면 사회자가 심판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질문의 퀄리티가 일단 좋아야 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기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아마도 응징의 그 민심은 지금보다는 줄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제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국회 들어가서 지금 물경 30년 이상 정치를 보는데 역시 불변의 진리, 예. 평범한 단순 명쾌하죠. 누구나 다 아는 진리가 또 한 번 확인됐다. 이 민주화와 이후 우리 국민은 반드시 오만한 권력은 심판한다. 이거는 보수건 진보건 예외가 없다. 진리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태우 후보 공천이라든가 장관들에 대한 어떤 청문회 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이 정권이 이렇게 뻔뻔한데 어디까지 심판할지를 마치 확인하라도 하듯이 그 결과가 이어졌고 강서 시민들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런 면에서 너무 뻔한 답변 아닙니까? 제 답변이 그러니까 질문의 퀄리티를 좀 올려주시기를 예. 저는 권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의 수준을 좀 높여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뭐라?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소개했던 일총광은 불가경 그 시 있지 네. 않습니까? 그 한번 좀 다 한번 외워봐 주시겠습니까? 일청광은 불가경. 작은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가볍게 하지 말라.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게. 아니 갑자기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이 정도 수준은 되셔야 된다. 대단합니다. 예. 따라가야지. 아니 그거는 좀 우리 다들 아시지만 가끔 이제 신인규 대표는 그 시는 안 배웠죠. 네, 저희 세대 저희 때는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그거 배웠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한란성, 일천과금, 불가경. 그렇습니다. 저희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저희는 뭐 3인행이면 필요하사다, 덕불고 필유인, 셋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을 것이고 덕은 애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을 거다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우리 앵커님의 수준 높은 질문에 덕불고 필유인이 생각났거든요. 이 덕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또는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만의 덕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사회에서 덕이라는 것은 정말 대통령이 일부 진영의 지지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정말 민주주의와 공동체 또 국민주권 통합된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대변자, 전체 국민들의 호민관, 트리뷴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선거가 나진 않죠. 근데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까지도 내쫓고 몰아내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양태까지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도대체 이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국민에 대한 사랑과 존경,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 개방적인 소통 태도 이게 이제 민주사회에서 최소한 갖춰야 될 덕성인데 이 덕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죠. 그래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선거율 참패가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앵커님의 수능 질문에 덕불고 필유린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니 오늘 저 양반 왜 저래 품격 있어? 원래 품격이 있었는데 이제 김종대 의원님 나오시니까 맞춰주는 거죠. 저도 뭐 갑자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들 어떠하며 저런 들 어떠하리 뭐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 들 어떠하리 막 자꾸 이게 시조가 저도 배웠던 게 막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좀 괴로운 밤을 보냈지 않았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을 못했더라도 이런 참패의 결과지를 받아들면서도 웃고 술 먹고 떠들고 이러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뜨끔은 했을 것 같다. 근데 보통 이렇게 뜨끔한 일을 당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태도를 바꾸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기로 또 계속 고집 부리고 남 탓하고 이 상황을 자꾸 바꿔서 뒤바꿔서 보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분기점에 저는 와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담 준노는 못하겠고요. 들었던 이야기 하나로 제 실력이 낮음을 확인도 하면서 제가 평론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제가 딱 두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 유권자입니다. 강서구 주민인데요. 투표를 하고 나서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래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도장을 찍을 때요. 이렇게 시계 눌러서 찍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계. 아니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게 붓 뚜껑을 가지고 세게 눌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가 아니고 나라의 주인이 누군데 국민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 사실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나?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다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든다? 맞다. 나는 가르침, 배움이 필요한 놈은 맞는데 네가 그 말할 자격은 없다. 내가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거 맞는데 너 같은 세력에게 그런 가르침 받을 내가 사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투표 결과 또는 민심이 반영된 형태가 뭐 격차가 어느 정도 났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 전부 또는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선거 전에 눈치를 보면서 애써서 보도를 하지 않았던 매체들도 선거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쓴 소리들을 내뱉습니다. 어제 아침에 결과가 나온 뒤에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매체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참패를 쏟아내는데 조선일보만 일면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향신문, 국민일보 다. 근데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코로나 빚잔치 시작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걸 애써서 부인한다고 가려집니까? 그래도 사설을 통해서는 지적을 했더군요.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 건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요. 김행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 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오랜만에 잘 뽑았네. 동아일보 사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변화와 쇄신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스스로 인식과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1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불통. 곳곳에 내 사람을 심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오만. 직접 이념 전쟁의 전사로 뛰어드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 정부를 가리키며 과거엔 더했다는 변명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남 탓 아닌 내 탓,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입니다. 한겨레 아닙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 회복 어렵다. 보수 매체들도 이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뀔까요? 일단 선거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준 것은 첫째는 침묵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패널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김행 후보자 임명 강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거다. 그렇게들 전망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한 번도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면 국민들이 조금 놀라지는 않을까. 지명 철회해라. 내가 잘못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아, 이제 좀 달라질까 하는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진 사퇴 형식, 뻔한 방법, 누가 봐도. 그런데 왜 김행 후보자 사퇴를 이제야 시킵니까? 만약에 이렇게 참패 안 당했으면 문제없군. 임명 강행하려고 했습니까? 경향신문 만평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만평이 참 볼만했습니다. 그림마당 선거를 국힘이 치렀지 대통령이 치렀냐 하면서 김행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몰아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된 거지. 이게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당당 멀었습니다. 이장님,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진작 선거 전에 해야지. 얼마나 옹졸합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참패를 했는데 그건 내 것 아니고 국힘에서 집권 여당에서 선거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 자체가 이게 얼마나 속 좁고 옹졸합니까? 이 정도 비판의 수위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또는 국가 운영의 총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게 어떤 국민이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당장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 총선 치를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단순히 책임론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힘의 존폐가 다음 총선에서 아예 몰락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민심을 읽고 대통령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로 가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바뀐다 또는 바뀔까요? 바뀌어야 한다. 이거 대통령께 지금 대통령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지가 없다고 이번 선거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 야 바뀔까 말까 이런 거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한 다음에는 국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일이 당장 나옵니다. 지금 이대로 있죠.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국힘에서 탈당하라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요. 윤핵관으로 안 된다고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가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힘 내부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충분히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된 안철수 대표의 이런 싸움도 이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저는 그런 큰 싸움의 서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네.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서 실종됐었잖아요. 내가 그때 경찰에 빨리 실종 신고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연락 두절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엑시트 하더니 이제는 저 선거 끝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엑시트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행 후보자 본인한테는 난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뭐 좀 속은 쓰리겠지만은 실종 신고하는 사태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나마 본인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쇄신하고 관계가 없냐면은 쇄신을 하려면은 일단 폭넓은 공론과 수구위가 그 전개되는 하나의 어떤 그 스타일이오가 되는데 최근에 윤핵관 누가 뭐 대통령 관저 찾아가 만찬했다는 그런 기사 보신 적 없잖아요.
갑자기 뚝 끊겼거든요. 당에서 누가 뭐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뭐 어떻게 뭐 대통령실하고 뭐 소통한다는 얘기도 이상하게 기사가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저기 언론 간담회나 기자회견 뭐 이런 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 도어 스태핑은 물론 이제 그 없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스타일을 참모들까지 줄줄이 다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거의 소통을 포기한 듯한 그 행태를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저기 스스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다음 결심을 위한 어떤 그 막간의 여유라기보다는 왠지 고립되고 조금 독선적으로 하다 안 되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실증을 내는,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정이 이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이나 이 성찰이라는 건 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참여적인 그 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지만 특히 대통령실이 대단히 고립된 어떤 그 저는 우울증 같아요. 우울증. 네. 신일규 대표, 근데 이거 갖고 다 끝나버리면 그거 뭐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김행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을 지금 안 하시고 국정 엑시트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가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두 손 두 발 놓고 지금 엉뚱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 이번에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라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차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뭐 자해 수준에 가까운 이런 행동이 될 수 있어서 뭐 임명 안 한 것까지는 뭐 그나마 제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이냐? 저는 안 변한다고 보는 것이 구술검이라고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어요. 그래서 구술을 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끈기 내지는 오기가 상당하다라는 것이고,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워낙 그 술 좋아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먹고 판단하니까 오류가 많죠. 그러니까 오기와 오류인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검이 검치인데요. 이 검사의 정치, 검치로 인해서 이거 오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 3오 아닙니까? 오기와 오류와 오만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구술검 정치를 끝내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이분이 살아왔던 지난 30년 그 검찰 공직자로서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올라갔고, 가장 정치랑 거리가 멀어야 될 사람이 정치적으로 행동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죠. 아무 준비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잘하길 바랬죠. 국민들이 또 바라고 뽑았죠. 뽑았지만 이분의 능력은 이미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다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는 전 희망을 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술검 정치를 전 처음에 뭐 구술했다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구술검 정권이란 정치란 말 듣는데 이제 요즘에는 압구정 정치란 말 많이 썼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과 정치검찰이 독재를 남발한다.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화요일 날 스픽스 왁자지껄에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고 제가 패널을 왔는데, 이 선거기가 참패도 김행을 임명 강행할 거냐, 주랭랑 김행 임명 강행, 행행행 놀이를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강행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용산 집무실의 반응은 용산이랑 연결짓기지 마라 1. 그다음에 언론적으로 정부가 선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니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는 선거인데 정부에 또 떠넘기는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저는 남 탓을 하면서 분명히 김기현 탓을 하든 당 탓을 하면서 분명히 강행할 걸로 봤는데, 그래도 민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제 예상이 틀려서 제가 사과는 드리지만 기분은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공언한 게 틀리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래도 강행하면 얼마나 또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와 또 이 정치권의 갈등과 대결이 폭발하겠습니까? 자, 김행 강행을 포기한 거, 이걸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정말 야당 대표 만나고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주요 어르신이나 언론들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행 강행을 포기한 것은 정말 민심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정말 정권 탈핵당하고 퇴진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김행만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행 강행을 포기한 것에서 정말 국정 쇄신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퇴진 여론, 탈핵 촉구 여론이 설령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안 있다 하더라도 정말 국정답게 어떻게든 무정부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현 상황을 야유하고 풍자하겠습니까? 정부 역할을 시작해야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저 달라질까 하는 거 보니까 참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걱정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외에 뭔가 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 주식 파킹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맨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장관 후보자가 됐을까? 국민들 의아해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이렇게 밀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펄펄 뛰면서 아니 어떻게 나하고 뭐 되겠어요? 나는 뭐 70년생이고 교교는 70년대 학번인데 아니 누가 학번 물어봤냐고요.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3번 이상 만난 게 사진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다면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의심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런 의심을 확실하게 풀고 해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아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해명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결과가 딱 나왔는데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기소를 딱 하더라고요. 뭐 날짜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았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 놀랄만한 뉴스가 뭐였냐. 김건희 여사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기사가 딱 나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한암협회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장 추대패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통령 부인이 암협회 명예회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 환자들을 지원하고 관심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가 선거 끝난 다음 날 아닙니까? 그리고 김행 후보자 사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진걸 소장, 예. 어제 설사 잡혀 있다 하더라도 좀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거 날짜를 꼭 그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날짜도 연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말 김행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틱하게 청문회장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빠져나가 버린 건데 그 역시 지성우 의원이 갑시다 해서 기다렸더니 나가기에는 지성우 의원의 정치적 역량이나 무게가 너무 낮아서 그냥 지성우 의원하고 둘이 짰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시나리오를 용산 집무실이나 김건희 여사 쪽하고 계속 모욕당하면 나가버려 괜찮으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하지 않았냐라는 세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분석도.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국민들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한 거고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의 그런 오만한 행태를 함께 심판한 건데 그 다음날 바로 강행을 하고 날짜도 안 받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런 행사들 사진이 이렇게까지 많이 찍고 막 올리고 이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안 찍는 최소한의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심판 여론에 아니 암협회 그랬을 회장 텐데요. 되는 거 예. 좋다니까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요. 그걸 꼭 어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장님. 예. 어느 정도 감각이 무뎌져 있느냐. 민심이 심판을 했는데도 우리는 우리 원래 생각대로 그대로 간다. 그리고 여사님의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아니면은 비정치입니까? 아니면 일상을 저렇게 그냥 살아버립니까? 국민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지금 속마음을 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선거 패배 이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 기소 우연일치라고 칩시다. 김건희 여사의 그 이제 암 관련된 단체의 명예회장 취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힘 쪽에서 보면 어떻느냐, 집권 여당 쪽에서 보면 어떻느냐,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우연일치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치적 반대자가 평가하는 거 말고 국힘 내에서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주체 세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미 그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은 여전히 안중에 없다. 이번 선거 진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없어진 거고 또 운이 좀 돌아오면 다음에 이길 수 있다. 또 이재명 죽이는 거는 계속 죽이고 이렇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기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안이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무지하게 판단하고 있다. 무지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네.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김영 후보자 자진 사퇴하는 논란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정무가 살아있으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할 텐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거의 지금 정무적인 판단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자체가 정무 판단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증이 나온 건 없죠. 근데 저는 강력한 의심은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김행 후보자와의 친분설도 뭐 거짓말 해명 논란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2021년도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 녹취했던 게 다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근데 그 녹취를 잘 들어보면 캠프 구성도 다 관여합니다. 즉 캠프가 안 돌아간다, 캠프에 사람이 없다, 명수 씨 와서 좀 일 좀 해줘라, 월급 많이 줄게, 뭐 달라는 대로 줄게, 이런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작은 거에도 관여를 했다 그러면 큰 거 관여 안 하겠습니까? 세세한 거 다 시작부터 관여했으면 지금 안 하겠습니까? 오히려 관여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가장 핵심은요,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이거는 권력의 사유라고 하는 노선 조작에 달하는 엄청난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의혹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우선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 위조 때문에 후보 시절에 조용한 내조하고 아예 자기는 일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장모가 잔고증명으로 지금 위조돼가지고 법정 구속 2심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김건희 여사 오빠는 또 문서 조작해가지고 또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아니 이쯤 돼가지고 본인 논란, 오빠 논란, 엄마 논란, 또 뭐 배우자면 윤석열 대통령 논란까지 해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라면은 제 생각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조언을 듣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뭐 5기, 5류, 5만 이런 얘기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떤 매체가 썼던가 누가 얘기했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도 행동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후보자 자리를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임명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화요일 날 서종욱 변호사가 출연했는데, 서종욱 변호사가 상당히 여권에 정통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김행 후보자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김행 후보자 임명 무조건 한다. 이렇게 확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도 의원 만약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로 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강행했을 거예요. 아니 했죠. 그런데 그 선의로 해석해서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제가 인생의 절반을 정치권에서 보냈는데 그런 사람을 여태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첫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에 그 후보자가 그때 아유 내가 너무 과분해 이 자리는 그리고 또 내가 흠도 많은데 조금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짐을 덜어드리자.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참 이게 선의로 해석하는 건 좋지만은 순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기 저 청문회장 박차고 나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용산이 많은 세밀한 거를 그 관여하는 말하자면 어떤 저 리모트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권력입니다. 그런 걸로 봐야지 그것 말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게.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나갈 생각을 해요. 그 여당하고 하고 저 양평 고속도로도 그래요. 그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전화 받고 갑자기 백지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검증하는 게 나도 뭐 강서면에 가서 건희 식당 같은 거 하나 내걸고 저 뭐 국정농탕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기 뭐냐 그러면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저는 대충 짐작이 간단 말이야 내가. 근데 저는 그래,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는 그럼 관여 안 할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 대학원 동문이죠. 그분 임명했다가 논란 한번 있었고요. 이 당무에 대해서도 저는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강신업이라고 하는 건희사랑, 그러니까 본인의 팬클럽. 저는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은 처음 봅니다만은 뭐 있다고 치더라도 그 팬클럽 회장이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도 좀 많지만은 당무에는 또 개입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방위적인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억울하면은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든 뭐 기자회견을 하시든 뭐 대통령실 입장을 내야지 계속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는 당무부터 뭐 지금 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아니 대통령이 국정의 동반자라 그랬다니까. 저기 저 대통령 여사.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다 겪듯이 힘이 센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누가 옳은 얘기를 못할 때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그랬듯이 이희호 여사가 그랬듯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설사 잿더리가 옛날에 날아왔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내조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 이렇게 조각들이 있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김행 임명 뭐 자진 철회, 당에서 건의, 김건희 여사의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등급과 사진 공개, 여기에서 뭔가 좀 읽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김행 후보가 왜 사퇴했느냐, 당에서 요청해서 사퇴했느냐, 대통령실에서 움찔해서 이거 가져갔다가 큰일 나겠다고 했느냐, 이거 잘 살펴야 하고요. 아마도 최초의 임명을 요구했던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물러서게 하는 것은 스스로 물러섰거나 아니면 당에서 요청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명예회장으로 이제 임명장을 받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결국 당에서 이 정도를 임명 가능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대통령실이 민심을 반영해서 김행 후보를 사퇴시킨 게 아니라 당에서 실제로 권력 투쟁의 하나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그런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내가 건재하다. 전혀 민심과 엉뚱한 명예회장 취임과 관련된 것이 사진과 보도로 나옵니다.
자, 이거 좀 읽어보면 당에서는 결국 권력투쟁의 힘이 비록 작긴 하지만 이대로 끌려가서는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하고, 그러나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힘이 있고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정리하는 또는 관조하는 바라보는 좀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사진 이야기를 드렸던 게 보니까 이게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이 또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주목해서 본 게 나는 김건희 나는 건재하다. 뭐 김행 논란, 뭐 선거 참패 우리랑 상관없고 나는 그리고 선거 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실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여론이 안 좋으면 잠깐 사라지기도 했었는데 아랑곳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제 요즘은 더 여론과도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봤을 때 내가 권력이 건재하다. 대통령실 중심은 나야 나. 뭐 이런 무언의 항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사진 이야기했던 건데요. 저도 아까 신인기 변호사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양평 고속도로 이번에 국정감사 그 선거 전후에서 마침 있었는데요. 정말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방어를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한동훈은 여전히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원희룡은 이제 언성도 못 높이고 뭐 허리 아픕니다. 위원장님 재편 좀 들어주십시오. 자세한 건 실무진이 말할 거예요. 그건 전문가가 있어. 뭐 거의 막 지금 아수라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아마 서울 양평 이번 국감이 최고 하이라이트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권이 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으로 존재했고 중간에 결혼하고 그래서 재산 등록이 있지만 재산 신고에 안 돼 있는 훨씬 많은 땅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문제되면 사실 답을 해야 돼요. 영부인실이 있었으면 영부인실이나 제2부속실이 했을 텐데 없으니까 없어도 어떤 답이 하는데 답은 안 하고 오히려 나는 건재하다고 딴 일만 막 하는 거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 좀 많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통량을 6,000대가 늘어난다. 오늘은 지금 다른 이야기 때문에 다음에 바쁘니까 다시 한번 제가 꼭 다음 주에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그러시죠. 뭐 화요일쯤이나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30분 정도 예.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은 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예. 쌓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덮고 하는 일이 계속 나오니까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당장에 지금 29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이태원 참사. 예. 그 악몽이 지금 이제 1주기가 돼가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정치본색에서는 잊지 말자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잊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행 후보자 사퇴하면서 대통령이 좀 바뀔까 했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바뀌기는 개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한번 따져볼 텐데 지금 22,000명 넘는 분이 계시면서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은주님, 침소 봉대하면서 분위기 몰아가다가 참패하니까 봉대 침소하면서 의미 축소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대통령실답고 국힘스럽습니다. 운이 아빠님, 국힘 내년 공천은 남편 검사 라인, 부인 라인 둘이겠네요. 하동님, 영부인 자리에서 절이 나대는 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레모님, 대통령실 홍보 사이트에 사진을 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동안 뜸했으니까요. 참 대단한 멘탈입니다. 백상아리님, 암 유발 당사자가 암 홍보 대사라니. 나비아님, 국민들 암 걸리게 하려고. 한라사님, 21도 한라사님, 오늘 또 슈퍼챗 또 금액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근데 슈퍼챗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생활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고맙다고. 8만 감사합니다. 예, 88,888원. 와 대단하십니다. 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청와대가 개방된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제외한 236일 중 청와대 영빈관 사용 신청을 한 일수가 110일이랍니다. 와. 이럴 거면 일조란 혈세를 들여 용산으로 왜 이전한 겁니까?
꼭 필요한 교육, 과학 쪽 예산은 줄여가면서 진짜 화가 침입니다. 가로 열고 88888은 열불이 나서 제 속이 팔팔 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승소한 거 축하드려요. 오, 승소하셨나요? 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란 분이 이제 청년단체들하고 저희가 그분이 부동산 비리혹이나 이해충돌 비리혹이 크게 불거져가지고 언론 보도 많이 나와서 문제 제기했다고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무려 2억이나 되는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항소심 이번에 이겨가지고 아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아유, 맞네, 감사합니다. 진짜. 2억 소송 당하면 진짜 겁이 납니다. 아이, 엄청난 그럼요. 부자거든요. 잠이 안 예, 잠이 안 오죠. 감사합니다. 한두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파픽스 하이님,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을 기만한 것. 사실상 국민 세금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의계약으로 측근 챙기기라도 했는지 의구심 들고 이젠 순방비 다 쓰고 예비비까지 사용해 2배 이상 증액. 애초에 용산 이전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 국정감사에 이 부분 제대로 조사하길 바라는데 민주당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추억의 메텔님, 또 해외 간다는데 도대체 순방으로 인한 국익은 뭔가요? 해외 투자 유치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MOU 유치는 결과가 있어야 박수치지요. 나가서는 해외 투자나 하고 그 나라 채용, 경기 상승시키고 전쟁 국가에 끼어들어 마음대로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하고 지 국민은 돌봐주지도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한영숙님,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데 투표하고 눈물이 났다는 말을 들으니 저 역시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힘든데 무능하고 검찰공화국 현 정권이 하는 형태를 보면 하루빨리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 주셨어요. 저도 아까 투표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힘을 주어 꾹 눌렀다, 그런 말씀 우리 이장님이 전해주는 때 가슴이 참 뭉클했는데 그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오늘 공감을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영숙님, 디오르시에서 제공하는 클렌징 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 들어오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한라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뭐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장님 답답한데요. 바뀌는 방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꾸는 것. 바깥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바뀌도록 하는 것.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와는 좀 다릅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칼싸움이 아닙니다. 패싸움입니다.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대통령은 혼자 된 것 같고 저렇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집권 세력이 있고요. 집권 여당이 있고 국정 운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대통령을 바뀌게 할 건데 이 형식이 대통령의 자발성이 포함된 변화냐, 자발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힘에 의한 형상의 변경이냐. 국힘이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 세력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 대통령이 독주하거나 독선하면 맞서거나 또는 무시하고 어떻게 가거나 이제 이렇게 할 건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이 갑자기 이준석과 전쟁을 합니다.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여기 갑자기 왜 참전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에서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총선 이후에. 그 뒤에 주도권을 이준석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장악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래도 새로운 정치 이미지 있으니까 지금 끼어들어 놓자. 이런 감각들이 작동을 한다고, 정치인들은요. 김기현요, 당대표요, 본인이 진짜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울산이요, 험지를 스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남 짝대기 꼽으면 된다고요? 부울경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겨우 지금 대구 경북 정도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자기 떨어질지 모른다고 위기감 느끼면 대통령하고 손잡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분은 갈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바꾼다고요. 그것이 출당이 되든 자진 탈당하라고 하든 이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먼저 바뀌면 정치도 살고 국힘도 살릴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익걸 소장 말씀하셨듯이 누가 이기고 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덜 보고가 아니라 나라가 절단이 나 있고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이거를 정치가 보듬어 주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면 가장 빨리 우리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바뀔 것 같다고 해도 바꿔야 한다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안 바뀌니까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김종대 의원,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바뀝니다. 분명히. 어떻게 바뀌느냐. 좌파 척결을 덜해서 이 어려움이 초래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 24시간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짜뉴스 척결 그거 제대로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제대로 좀 말이지 활동을 해가지고 대로는 다 보이는데 그 작은 골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속속 파고 들라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플랜카드가 아주 인산인해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범람을 하고 있어요.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통제와 규제 중심의 어떤 그 변화에 일단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최근에 방통위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관 동향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이 기구들이 퍼블릭한 어떤 가치보다는 프라이빗한 어떤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까지 썼던 채찍을 더 강한 채찍으로 쇠징도 받고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서서히 외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들로부터. 그게 지금 중요한 신호예요. 신은기 변호사,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정바세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내지는 이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희망을 걸기가 어려운데 굳이 바꿀 걸 찾자면은 전 세 가지의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첫 번째가 떠올려야 될 게 이태원이고요. 두 번째가 양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문교인데요. 이태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죠. 여기서 책임 정치를 완전히 그냥 실종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이태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양평은 권력의 사유화의 전형이고요. 이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문제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보문교가 우리 최상병이 안타깝게 숨진 그 공간이 경북 예천 보문교거든요. 이 사건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까지 이 세 가지부터 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치 앞으로도 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의 지금 족쇄에 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읍참마속을 하는 각오로 자기 자신부터도 자기의 뼈와 살까지도 다 도려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읍참마속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이고요. 제가 양평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건 당장이라도 기자회견 열어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1시간 이야기하면 59분 얘기하신다고 소문나 있거든요. 근데 왜 선택적 수다를 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말 안 하고 싶을 때는 입 딱 닫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매일 도어 스태핑하면서 억울한 일도 얘기 많이 나불나불하고 또 안 억울한 얘기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양평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과 언론이 따져먹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절간처럼 고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반성하시고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특검에 대한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정부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얘기해야죠.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는 기존 검찰이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오래 끌 것도 없고요. 증거인멸만 시키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에다 요청해서 특검을 추천해라. 그럼 본인이 특검 선정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하는 길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진걸 소장은 뭐부터 바꿔야 예, 저는 어제 그 KBS 라이브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쇄신을 해야 되는데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만 할 거다. 때를 살짝 미는 모양새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대신 예, 그것을 노회찬 전 대표님의 어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거 제일 비싼 게 8만 원이에요. 사우나 가면은. 아, 예. 그러니까 세신, 네. 그 김행 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거 정도로 네. 무마하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쇄신하지 않고 더 엉뚱한 말을 할 거다라는 저는 걱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총선 걱정을 할 겁니다. 왜? 총선에서 참패하면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여차하면 국민들 길거리의 국민들과 제도권 내의 야당이 다 지금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등에서도 탄핵 여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탄핵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정치의 덕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야당도 만나고 특검할 건 특검하고 비판적인 목소리 귀 기울이고 언론하고 기자회견에서 매일처럼 불편한 질문이나 들으면서 답하면서도 국정을 쇄신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걱정되는 게 총선에서 이길 국리를 하는데 남은 게 이제 북풍밖에 남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서도 갑자기 그것 때문에 9.19 선언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을 뭐 저지해야 된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로 지금 갑자기 한반도의 긴장을 급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하고 지금 민생경제 피폐해진 것부터 살펴라 했더니 총선에 앞서나 총선에 어떻게든 탄핵 저지선 저지하기 위해서 탄핵 저지선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한반도의 극강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을 그래도 찍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혀 쇄신을 안 하고 이게 저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쇄신만 할 거다. 제가 조금 보태면 이제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다음 총선에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표현을 all or nothing 게임. 다 살거나 다 죽는 건데 저는 오히려 국힘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몰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정체를 분석하면 민주당은 지금 분열이 되어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국힘 쪽은 오히려 신당이 나오거나 또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 세력들을 앉지 못하는 순간 무소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출마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총선에 임하고 국힘이 이렇던 신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이 많아져서 분열된 양상으로 가면 실제로 200석이 지금 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200석이라는 상황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제1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고 탄핵도 가능하죠. 모든 것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최악으로 예측하고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준비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국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다음에 다른 극단적인 수단으로 총선 때 보수 결집하자 이러면 진짜 몰락하는 상황이 왔어. 내년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가 바뀌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쇄신 얘기하니까 레모님 쇄신하면 하수구 막히겠네.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묘한 발상이에요. 난 이런 상상력이 좋아. 예, 우리 청자님들의 풍자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은 원래 그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거든요. 예. 근데 저기 껍질을 벗겨서 안 되고 뼈를 다시 골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뼈대를 바꾼다 이렇게 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이런 조치도 가능하다고 봐요. 하도 양평이다, 뭐 최수근 상병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다 이러면은 지금쯤 대통령실에서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달라졌다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징을 만들면은 또 국민들이 조금 정권이 약간 바뀌려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조치예요, 사실은. 뭐 걸창한 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런 결심조차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뭐 완전히 뭐 구제불능이죠, 이제. 김영철 노재팬님, 천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양반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래요? 예, 요즘도 뭐 가끔 상태가 이상한 괜찮아졌어요? 아니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허. 그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또 그분은. 처음 듣는 얘기네. 예, 그 약간 주술적 사고가 이제 문제지.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적 공격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을. 그래요? 예. 근데 왜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이상해졌다 멀쩡했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셔요, 그분이. 왔다 근데 갔다 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최근에는 뭐 보니까 과학기술 투자할 필요 없다. 뭐 진짜 그런 말을 했더군요. 정말요? 예. 그런 얘기 했죠. R&D 그런 예산 말을 했습니다. 줄인 것도 그러면 또 그런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아니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의혹이 일이 나오는 일어나면 거죠. 반드시 거기 언급이 나온다니까요. 과학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투자하는 뭐 이야기를 이거. 했더라고요. 그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는 것도 많네. 그래서 진짜 16%나 깎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이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민초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건 그 정도로 이 정권의 모든 국정 운영이 불투명하고 음습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천공이나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는 별로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갑자기 후보 시절에는 이념 필요 없다. 싹 다 모이자 해서 실용을 강조했던 분이 1년 6개월 만에 바뀌어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 제일주의로 나가면서 반국가 세력, 뭐 반공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 본질을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천공 얘기도 해도 이렇게 옛날만큼 이렇게 뭐 신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체가 이상하니까 이 본체에 대한 지금 교체 요구가 그 국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시는 골신이라니까 혁신이 아니라. 이장님. 그러니까요. 저는 댓글에 자꾸 이런 게 올라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제 눈치를 챘어요. 제가 참 둔해요. 네. 붕어빵님이 왜 자꾸 힌트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또 이아님이 너무 많은 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 뭐를 바꿔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도움을 맞습니다. 내주고 예. 싶은 거죠. 예. 아니 그런 건 해줘야죠. 지금- 뭐 하고 안 하고는 그쪽의 결심이지만.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 원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라서. 아니 우리가 얘기하면 더 안 해. 예. 아니 그런데 말을 오늘 안 방송에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지점은 제가 예. 이건 꼭 지적하고 가야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암협회 그 명예회장 맡은 거는 적절한 비판이었다고 봅니다만은 그 협회 명예나 이 암 환자들 입장도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살펴드리는 예.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네요. 우리나라 1위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국가의 암 치료 책임제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 실손보험 드시잖아요. 암보험. 그래서 그거 저 국가는 책임을 안 지고 그 보험사가 떼돈 벌고 있어요. 다 손해 보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값을 저 4,500원을 받으면 그런 데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 암 치료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작년에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란 서민 암 환자들이 너무 애처롭고 지금 힘드시거든요. 가정이 풍지박산나요. 풍지박산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뭐 저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야 뭐 대통령 여사가 그래도 내 암 환자 입장에서 저런 거 명예회장이라도 맡아주면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예. 몇 가지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처지들 살펴주고 국가가 더 책임성을 높이는 건 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이게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면까지 우리는 생각을 김현님 해줘야 앞으로 됩니다. 금요일날 매주 나와주세요. 예, 그 질문의 퀄리티에 따라서 저는 말의 수준이 근데, 아니, 제가 김정대 의원님 그래서 암 문제 그렇고 뭔 문제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요건 제가 꼭 짚어드리고 갔다는 예.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너무 저도 뼈 아프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암이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간 질환하고 암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어머니께서 지금 간경화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큰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건강보장성도 파괴하고 있으니까 후퇴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행사가 더 가식적으로 느꼈던 거죠. 우리 암협회나 이런 분들의 행사는 너무 의미가 있지만 김건희의 참여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는 지적이 아니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예. 약자의 입장에서 예. 우리 이야기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정치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뭐를 바꿔야 될까? 오늘 그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막힙니다.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또 하나 힌트 주지 맙시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 이거 바뀌어야지요. 인사 이런 걸 인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인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책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는데 도대체 그걸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엊그저께 무슨 뭐 비상대책회의에서 써준 거 이렇게 읽는데 정말 대통령이 지금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가짜뉴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외국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대통령 불행해집니다.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건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슈퍼챗 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최경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치 본색이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언젠간 웃으면서 지금 현실을 소환할 날을 꼭 오리라 믿습니다. 유춘실님 슈퍼챗 보낸다고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죠? 백운계 정치본색 늘 응원합니다. 답답하다가도 방송을 보면 조금 위안받습니다. 스파픽스하이님 아까 댓글 보내주셨는데 스픽스 100만 반드시 갑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백만장자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글을 5만 5000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만하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건지 백운기 정치본색 동시 접속 5만 달성을 기원한다는 뜻인지 저는 후자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장님부터. 참 걱정이 그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총선 때 혼나 봐야 할까요? 총선에서 혼이 나고 말고는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그 전이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조언하고 비판하면서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잘못할 경우에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계속 할 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바뀌지 않았을 때는 국민이 끊임없이 대통령을 바꾸도록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까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봐줬던 그 민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힘을 꼭 주고 찍었던 사람이나 그 투표 행위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거나
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담고 주권자로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어느 순간 드러나는 날이 내년 총선까지 온다면 저는 우리가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바뀌면 가장 좋지만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정말 국정을 대전환해서 아까 김정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살을 발라내는 혁신을 넘어서 골신 몇 가지 그냥 발라내자 이 정도 수준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늘 앵커님의 그 우울함도 있고 저희들의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무섭고 불같은 정말 역사상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었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 6개월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또 버티냐는 것이잖아요. 투표율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 이 애절한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정대전환을 제안하고 촉구하고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야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 등 영수회담을 만나서 민생 경제 회담해야죠. 촉구해야 되는데 안 만날 거든 분명히 안 만날 겁니다. 그러면 탄핵이든 퇴진이든 규탄이든 경고든 욕이든 이런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행동하는 모든 것에 통해서 당장 탄핵이나 퇴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국민 무서운지 알아라라고 외치는 거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6개월을 우리가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호소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이제 총선 때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저는 거기서 희망을 한번 느껴봅니다. 루비님,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부평역 거리 버스킹 응원합니다. 그런 글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신인규 대표 버스킹에서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정당의 민주주의 회복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국민주권 회복, 헌법 제1조 2항을 저는 가서 오늘 외치고 올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의 주인이 엄연하게 우리 위대한 국민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주권자신데 이 주권자를 잘 받들지 못하는 종이 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당이 자율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저는 뭐 다들 지금 총선 지나고 레임덕 온다 그러는데 저는 총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율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근데 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면 의전서열 7위 아닙니까? 굉장히 그 국가에서도 예우를 해주는 위치인데 이분이요.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하는 무권한자고 이분이 또 판단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무리 못 살겠다 가라엎자 외쳐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본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기 위해서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거나 전 당에서 출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은요. 백약이 무효하다고 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권력의 사유화는 범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조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두 가지인데 국민 무시입니다. 지금 소통이 하나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 듣고 마치죠. 네, 어쨌든 그 추석 연휴 때 좀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각지에서 듣는 축 처진 서민의 어깨. 제가 과천에 사는데 인근에 경마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식당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에 그 미어 터지는 데거든요. 근데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면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사행성 그 게임은 더 성업되게 마련인데 이건 진짜 안 좋다는 얘기다. 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경기와 역으로 가는 이런 경마 같은 사행성조차도 그렇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이번에 높아진 물가하고해서 지방에 가 보니까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조금 낫고 지방은 거의 뭐 바닥이더라. 진짜 바닥을 자금이 보이더라고.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네,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금 7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치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민생에 대한 좀 민감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권력이 차라리 무건 수행하라고 민생 현장만 쫓아다녀도 지지율 10%는 오를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 과연 누가 살펴주느냐. 근데 이제는 회복의 국가, 돌보는 국가에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정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는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 신인균 변호사 얘기로 그 국민이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지켜주는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예. 예, 이런 어떤 평범한 명제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참 그런 글들이 많이 오네요. 답답합니다. 매일 새롭게님. 바뀔 것 같지 않네요. 그 고집과 불통과 오만과 오기로 가야 될 것으로 가겠지요. 국민이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요. 글쎄요. 그래도 우리는 외치겠습니다.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바꾸십시오. 본인부터 바꾸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일촌광은 불가경입니다. 몇 가지 안내해드리고 오늘 정치본색 마치겠습니다.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극조생귤 지금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가격도 좋고 또 상품도 좋으니까요. 주말에 이렇게 주문해서 가족들하고 나눠서 드시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신선한 햇 과일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모든 보험 상담이 가능한 그런 더 착한 보험을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정치본색 끝나는 12시 30분에 곧바로 이어서 박시동 앵커가 진행하는 경제본색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장님 3시 50분이었죠? 3시 50분에 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정치본색 끝나고 곧바로 경제본색 이어지니까요. 이 채널에서 그대로 이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본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유튜브 창에서 이어서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정치에 이어서 경제본색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혹시 자영업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건강 지키고 있는 거 괜찮고 앞으로 희망 더 있다. 우리 가족 손잡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 먹고요. 혹시 편찮으신 분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크게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더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 나라도 좀 좋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각자 도생으로 다 몰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결국 대한민국 우리가 좋게 더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하니까 여러분 할 일 많이 있으니까 희망 가지고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정기환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신은규 대표님, 김종대 의원님. 다음부터는 제가 질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아주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근데 약간 어깨가 좀 용산 어깨 같아졌어요 방금. 아 그래요? 더 낮춰야 됩니다. 네. 네. 뭐 같이 높아지네 또.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